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융단폭격입니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 외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방문한 나라 스웨덴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장소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현지 시각입니다. 스테판 레빈 스웨덴 총리와 살트 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친교 환담을 했습니다. 근데 살트 쉐바덴 그랜드 호텔은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자, 이 자리는 1930년대 당시 첨예했던 스웨덴의 노사 갈등을 극복하면서 체결한 살트 쉐바덴 협약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하며 지금의 스웨덴을 있게 만든 아주 의미 깊은 장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리스트라는 이야기를 때때로 듣습니다. 상징적인 장소, 상징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하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에게는 장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이 높았던 때는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메시지를 던질 때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을 방문하면서 여기를 찾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표가 공개되면서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는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합니다. 아니, 비판받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해서 이렇게 스웨덴 총리와 역사적인 노사 분쟁 해결의 장소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는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허망하게 들리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의 노사 정책은 너무나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맹탕이라는 비판까지 받습니다. 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말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모든 노동은 아닙니다. 특히 일부분의 노동은 귀족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엉망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이 장소를 찾아서 환담하면서 스테판 레빈 스웨덴 총리와 만나는 장면은 보는 이에 따라서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레벤 총리는 이날 노사 간 신뢰 구축을 통해 상생의 문화를 정착한 스웨덴의 사회적 대화 및 통합의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욕을 먹는 집단 중에 하나는 민노총입니다. 민노총은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촛불 집회를 주관했던 단체입니다. 물론 그 장소에 참석했던 시민 대다수가 민노총을 의식하고 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갔겠지요. 그렇지만 그 주관자는 민노총이었고 그래서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촛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촛불 정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촛불 시위를 뒤에서 주관했던 민노총에는 단단한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보면 민노총이 뒤에서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민노총은 지금 치외 법권 존재인가 싶을 정도로 막 행동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조직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노총입니다. 사용자를 그냥 감금하고 폭행하고 국회도 우습게 합니다. 그냥 당을 튀어넘어가지고 폭행을 합니다. 한국당 원내대표 방을 대학생들이 들어갈 정도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치안은 말도 못할 정도로 어수룩한 것입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게 민노총이고 민노총 때문에 기업들은 정말 힘들다고 외칩니다. 대기업뿐만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민노총 때문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답니다.
지금 지방의 건설 현장들은 민노총과 한노총이 경쟁하는 바람에 건설이 안 됩니다. 늘 민노총의 눈치를 봅니다. 이게 바람직한 노사관계입니까? 스웨덴의 노사관계 전통을 배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배우셔야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노사정위원회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노조가 약자였습니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노조가 강자입니다. 황제입니다, 거의. 그리고 IMF가 터졌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노조와 사용자와 정부가 손을 잡고 한번 해보자. 경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근무후기 운동을 했던 때입니다.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했는데도 결국 노사정위원회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민노총이 끝내 자리를 박차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민노총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면 아예 비토를 놓습니다. 정말 대단한 민노총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눈치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경찰들은 민노총만큼은 특별 대우를 합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놔주고 석방시키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정이 변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나서고 장관이 나서고.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민노총은 강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스웨덴에 가서 소문대로 여기는 유명한 노사협의, 그것도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폼 잡는다는 말을 하죠. 폼 잡는 데는 참 잘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실속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살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을 찾았습니다. 스톡홀름 근교에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킨 계기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살트쉐바덴 협약이 체결된 장소입니다. 근데 가면 뭐합니까? 가면 뭐예요? 본인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1938년 세계 대공황과 맞물린 최악의 노조 사용자 관계 속에서 스웨덴 노조연맹과 사용자연합은 이곳에서 살트쉐바덴 협약 타결에 성공했고, 당시 유럽에서 가장 파업이 많았다는 스웨덴이 이 이후 임금, 고용, 복지, 경쟁력,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나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서 배워온 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한번 구현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형식적인 부분은 중요시하는데 컨텐츠, 내용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구를 순방하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런 노사협약의 전통이 있는 장소를 찾아서 환담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 먹거리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치명적인 수치들이 하나둘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숫자는 1, 4분기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자, 올 1분기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돈은 141억 달러를 돌파해서 3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이 그만큼 해외에 투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 경기 촉진 효과가 큰 제조업의 해외 투자는 140%나 늘었다고 합니다. 전체의 41%입니다. 반면 2017년 증가율 16%에 달했던 국내 설비 투자는 1분기 17.4% 감소, 마이너스 17.4%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에는 16%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만에
마이너스 17.4로 감소한 겁니다. 이 간단한 숫자 아닙니다. 자, 38년 만에 해외 직접 투자액은 141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국내 투자, 설비 투자 17.4%를 감소했다. 무슨 뜻입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국내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해외로 나갑니다. 왜?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어쨌든 한국에서는 사업하기가 힘든 겁니다. 기업의 도덕성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를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기업은 이익 추구를 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익이 되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같은 값이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야겠지만 차이가 너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치명적인 수치가 국내에서 발표되는 가운데 해외 북구를 승반 중입니다. 북구는 다들 1인당 GDP가 뭐 5억 달러, 5만 달러, 6만 달러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가하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스웨덴 가서 라떼파파, 아이를 키우는 아빠, 그것이 한국은 힘들다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왜 이렇게 침체됐는지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걱정뿐인 것 같습니다. 북한 보고 비핵화에 대한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메시지를 꼭 스웨덴 가서 노르웨이 가서 해야 됩니까? 한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이미 핀란드나 노르웨이나 스웨덴의 지도자들은 다 압니다.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만 하면 우리 도와준다. 유엔 제재 풀어준다.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만한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북구까지 가서. 굳이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정은이를 몇 번 만났습니까? 왜 그때 안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국내를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투자를 해서는 윤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자 환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해외로 탈출이 끝이 없이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국내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 규제, 산업안전을 위로 툭하면 공장을 세우고 기업주를 감옥에 넣을 수 있는 법규제를 도입하고 국민연금은 지금 거의 깡통이 될까 걱정하고 있고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 해도 뭐 정말 이게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요 지옥 같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의 지도자와 함께 환담하고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지도자처럼 보이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북유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걱정할 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에 침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스웨덴에서 핀란드에서 노르웨이에서 그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 한가하게 할 때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자, 또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나마 또 눈치를 봅니다. 그냥 돈을 쏟아 붓겠다는 겁니까? 경기 부양을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기 부양보다는 단기적인 국민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는 것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사회 대화 타협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스웨덴에 가서
스웨덴 총리와 있으면 대한민국도 대화 타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물론 몰라서 너무 못해서 배우러 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화 타입이 안 됩니다. 전부 난립니다. 공유 숙박, 카풀, 드론, 헬스케어, 인터넷 은행 전부 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방치해두고 북구에 갈 생각이 나셨습니까? 암울합니다. 지금 기업이 해외 투자하는 것이 투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서는 사업을 못하니까 내몰고 있는 겁니다.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본인이 감옥 갈지도 모르는 이재용 부회장,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계속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소득주도 성장? 소득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죠. 돈만 풀면 잘 될 것이다. 그런 무모한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빚내면 된다. 빚내서 경기를 부흥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는 모르지만 그 다음은 빚더미를 쌓는 그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스웨덴 가서 이렇게 폼나는 장소에서 폼나는 사람들과 있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폼나지 않는 어려운 곳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입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